2019년 11월 15일 WWE 전문 뉴스 특파원 안녕뚱하의 오늘자 WWE 뉴스 카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시거나 소리를 원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원하시는 뉴스 카드만 살펴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자 소식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제인. 세미제인이 최근 벌처 하운드라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미제인이 최근에 뭐 어깨 부상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세미제인이 레슬링을 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신스케 나카무라의 매니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미제인이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에 따르면은 본인이 당연히 계속해서 매니저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매니저를 계속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앞으로 레슬링을 할 수 없을 때 세미제이는 지금 본인의 활동 목표, 그런 활동의 명분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먼 미래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레슬링을 할 수 없을 때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 요런 것들을 지금 깔고 있다, 요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신스케 나카무라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일을 충분히 즐기고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미제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레슬링을 하지 않아도 일단 즐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스케 나카무라의 매니저로 발탁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스케 나카무라는 영어를 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언변이 너무 뛰어나서 이제 신스케 나카무라가 챔피언으로 좀 푸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신스케 나카무라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했고 본인이 선택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슬링 업계 이 분야 안에는 사실 뭐 꼭 레슬링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니저로 이렇게 말만 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선, 이것도 이제 다른 업무에 해당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링 바깥에서도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배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스케 나카무라와 항상 함께 다니면서 신스케 나카무라로부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영향을 받고 이러면서 지금 즐겁게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팬들이 보는 거랑은 좀 다른가 봅니다. 자, 조던 마일스가 어제 뭐 본인이 퇴사했다, 그리고 본인의 이제 원래 이름인 ACH 이제 줄임 이름인데 본인의 이름을 더 이상 조던 마일스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을 했었는데, 부커티가 본인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일침을 날렸다고 합니다. 부커티가 몇 주 전에도 조던 마일스한테 그런 일침을 날렸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태도가 지금 잘못됐다, 요런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조던 마일스가 그 백스테이지에서 뭐 다른 선배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저렇게 혼자 SNS에다가 막 욕설 퍼붓고 이런 걸 퍼뜨려서 자꾸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태도를 지적한 건데, 왜 자꾸 저렇게 SNS를 통해서만 저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WWE 안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사를 편드는 게 아니라 지금 조던 마일스의 태도는 누가 보더라도 업계 내 지금 WWE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까지 이 평판을 안 좋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좀 저렇게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일이 오해, 이게 작은 오해에서 좀 벌어진 일이라 사실 일단락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자꾸 조던 마일스는 WWE라는 회사, 이게 한 명의 개인의 문제를 회사 집단을 전체로 싸잡아서 인종차별자 집단, 이런 주의자들이 모인 단체로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조던 마일스에 대한 지금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친구가 좀
본인도 느끼는 게 있는지 지금 현재 조던 마일스의 트위터는 다시 폐쇄된 상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자, 로만 레인즈 인터뷰 내용입니다. 로만 레인즈가 이제 코리 그레이버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애프터 더 배 팟캐스트 통화 인터뷰를 했는데, 세스 롤린스, 본인의 절친인 세스 롤린스가 지금 팬들한테 엄청난 지금 야유를 받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로만 레인즈가 이 경험을 앞에서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저 자신의 절친 세스 롤린스가 매일매일 본인이 주어지는 상황, 그런 각본들에 그냥 집중해. 그냥 다른 야유 막 이런 거 막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의 일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매일 주어지는 상황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요 말은 과거에 로만 레인즈가 팬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을 그 당시에 존 시나가 로만 레인즈 본인한테 해줬던 조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 시나가 해준 조언을 지금 본인 친구한테 다시 재전달해주는 거겠죠. 자, 더군다나 세스 롤린스가 WWE를 절대로 떠날 리가 없다. 세스 롤린스의 목표는 늘 항상 언제나 WWE 내에서 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본인이 어떻게 대처할지 알고 있을 것이고, 세스 롤린스가 슬기롭게 이 일을 잘 대처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공개된 데이브 멜처가 이야기한 말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버 시리즈까지 가는 그 줄거리 각본의 변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들 챔피언들 간의 이제 트리플 스렛 매치, 지금 이제 AJ 스타일스, 로데릭 스트롱, 이제 신스케 나카무라의 경기로 이미 확정이 됐는데, 사실 이 확정 발표가 나기 몇 주 전부터 원래는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이 데니얼 브라이언으로 결정이 돼서, 원래 서바이버 시리즈에서는 지금 신스케 나카무라의 얼굴에는 데니얼 브라이언이 들어가는 걸로 원래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비행기 지연 사태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쳐지게 되면서 결국엔 데니얼 브라이언이 브레이 와이어트 쪽으로 이렇게 각본이 옮겨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어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데니얼 브라이언이 인컨챔 전선 쪽으로 빠지면 이제 브레이 와이어트와 미즈가 대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즈TV 이제 크라운 주얼 바로 다음날 원래 있었던 스맥다운에서 미즈TV에서 브레이 와이어트가 그래서 등장하려고 했었는데, 그 미즈TV가 취소되는 바람에 결국엔 그 계획이 엎어지면서 미즈가 토마소 치암파한테 그래서 졌다고 합니다. 미즈가 메인 타이틀 전선에서 빠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도록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미즈가 지도록 연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멕시코시티, 이제 서바이버 시리즈 끝나고 멕시코시티 하우스쇼, 그 다음에 스타케이드 11월 1일인가 그때 이제 하는 그 이틀이죠. 11월 마지막 날 그리고 이제 11월 첫째 날, 이 두 개의 하우스쇼가 이제 연달아 이어지는데, 여전히 미즈가 브레이 와이어트를 상대하는 것으로 광고가 되고 있지만, 여긴 제가 쓰지 않았지만 이 대진표가 아마 내일 스맥다운 끝나고 나면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거의 CM펑크 관련된 자녀 소식들이 매일 나올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트풀 셀렉트에서 나온 내부 슈퍼스타들의 반응, CM펑크 복귀 가능성, 아직 WWE와 계약은 한 건 아니지만 지금 거의 복귀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CM펑크가 온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슈퍼스타 몇 명한테 이제 물어봤나 봅니다. 당연히
엇갈립니다. 반응이 이제 우리 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CM 펑크가 최종적으로 WWE 오면은 돈이 되니까 회사 자체가 흥행을 하니까 같이 일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별 관심 없다, 별 감흥 없다 이러면서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한편 레슬링 업저버 뉴스레터, 방금 뭐 올라온 소식이었는데 레슬링 업저버 뉴스레터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보고됐다고 하는데, CM 펑크에 대한 WWE 파이트 풀이 얘기한 거는 슈퍼스타들의 반응, 그리고 레슬링 업저버 뉴스레터에서 말한 거는 이제 회사 내부 사람들, 이제 뭐 고위 관계자들이겠죠. CM 펑크에 대한 양면적인 반응,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과거의 그런 소송 사건, 그런 인터뷰들, 이런 것들 생각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자, 젤리나 베가가 최근 칩힛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여러 주제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본인이 WWE 오는 그런 과정, 지금 와서 본인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막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인터뷰 중에서 본인이 WWE까지 여기 오는데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메인 로스터에서 사실 안정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본인의 얼굴이 그 대진표 요런 데나 뭐 출연 광고, SNS 공식 홈페이지 이런 곳에 본인의 얼굴이 뜨면은 아직도 그게 놀랍고 신기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폴헤이먼이 본인을 뭐 극찬했던 요런 일화도 간단하게 공개했는데, 신인 시절 2013년 14년 요때쯤에 폴헤이먼이 본인에게 로지 페레즈가 이제 누군지 저도 몰라가지고 저기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미국의 유명 배우 겸 그 MC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변이 상당히 좋으신 분인데 실제로 젤리나 베가랑 닮았습니다. 나이가 50대인데 닮았어요. 그래서 폴헤이먼이 마치 로지 페레즈를 WWE에 데려온 것 같다, 막 요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더 지난 후 최근 들어서도 폴헤이먼이 좋은 얘기, 진짜 본인을 많이 도와준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이제 이제 영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페이지의 이제 실제 삶을 영화화한 그 영화에서 이제 젤리나 베가 출연했고, 더락도 출연을 했었는데, 그 영화 촬영을 함께 같이 하면서 더락도 본인에게 그런 좋은 조언, 이런 것들 도움도 많이 주면서 이 업계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자, 코리 그레이브스의 애프터 더 벨 이야기를 더 이어가는데, 지난주 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리 그레이브스가 이 불륜각본을 뭐 격하게 비난하면서 막 이딴 거 누가 보냐 막 진짜 막 욕 많이 했었습니다, 코리 그레이브스가. 그런데 이번 주 애프터 더 벨 에피소드에서는 갑자기 이 불륜각본이 대단하다라면서 지금 현재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분명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코리 그레이브스가 약간 이게 눈치를 본 건지 아니면 저게 본인의 진심인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약간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게 지금 당장 대박을 치고 있다라는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불륜각본이 대단하다, 대박을 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라나와 루세프, 바비 레슐리 3명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코리 그레이브스가 얘기했던 거 조금 더 덧붙이면은 루세프랑 라나의 예전 시절
이거를 다시 보고 싶다고 하고, 특히 바비 레실리가 지금 가장 아쉽다고 하는데, 코리 그레이브스는 지금 바비 레실리가 충분히 챔피언감 에서 메인 타이틀 이런 거를 지금 충분히 가져갈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좀 회사에서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인의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진더말. 자, 지금 진더말이 지금 영국 투어를 같이는 안 간 것 같은데, 영국 언론사인 메트로와 최근에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근황을 전했는데, 무릎 슬개골 힘줄 파열로 지난 6월부터 빠졌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물론 언론들의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복귀는 로얄 럼블 페이퍼뷰, 그때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몇 주 전부터 지금 이제 재활을 하고 있을 텐데, 몇 주 전부터는 이제 무릎을 원활하게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본인의 단기적인 목표, 지금 당장의 목표는 지금 본인이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템파에서 이제 내년 레슬매니아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 레슬매니아 때 참가를 하는 게 본인의 단기 목표라고 하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본인의 WWE 챔피언십 타이틀을 다시 찾아오는, 되찾아오는, 요게 본인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인데, NXT 그리고 이제 올 엘리트 레슬링 다이너마이트 TV쇼의 이제 시청률 비교입니다. 쇼부즈 데일리에서 이제 또 공개를 했는데, AEW의 이제 다이너마이트 TV쇼는 95만 7천 명, 지난주에 비해서 16%의 시청률이 올랐고요. WWE의 NXT TV쇼는 75만 명이 시청하면서 OC가 침공했던, 지난주는 조금 핫했어요. 제가 지난주 뉴스 보고 드릴 때, 다이너마이트와 NXT의 시청률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요거를 이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시 또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올 엘리트 레슬링은 시청률이 올랐고, NXT는 시청률이 떨어졌다. NXT는 특히 8%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OC가 처음부터 등장하면서 좀 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TV쇼를 지켜보는 요런 형태였다고 하면은, 좀 그거에 비하면은 이번 주는 조금 심심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이너마이트 TV쇼의 케이블 시청률 5위, 그리고 NXT TV쇼 시청률 케이블 기준 2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소식들은 여기까지 간추려 드리고요. 여러분들 추가 질문, 지적사항들, 뭐 궁금하신 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뉴스 때 봅시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